이곳은 죽음을 갈망하게 만드는 감옥이라 불리며 연쇄살인범, 테러리스트, 식인범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조차 죽음을 갈망하게 만드는 감옥 환경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러시아의 블랙돌핀, 폴라울, 화이트스완 감옥은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형벌을 집행하는 초고보안 시설입니다. 이 감옥들의 충격적인 실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수들은 밤 10시 소등 전까지 앉거나 눕는 것이 금지되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합니다. 블랙돌핀에서는 2명의 죄수가 4.7제곱미터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폴라아울에서는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한 출소자는 그곳은 꿈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독방에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설들에서는 죄수들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철저한 고립, 면회 금지, 눈가리개 착용 의무화가 기본입니다. 화이트스완 감옥에서는 죄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작별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감옥들에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5겹의 철조망, 3겹의 철문, 그리고 죄수보다 많은 경비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가장 악명 높은 감옥들과 그곳에 수감된 충격적인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감옥 시스템은 가혹한 환경과 엄격한 규정으로 악명 높습니다. 이들 감옥은 연쇄살인마, 테러리스트, 식인범 등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하며 이들의 의지를 꺾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4개의 감옥은 폴라아울, 부티르카, 화이트스완, 그리고 모든 감옥 중 가장 악명 높은 블랙돌핀입니다. 폴라아울 감옥은 러시아 북부 북극권 근처에 위치한 제188번 교정식민지입니다. 이곳에 도달하려면 모스크바에서 이틀이 넘는 열차 여행과 추가버스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의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로 북극곰조차 드물게 출현합니다. 이곳의 악명 높은 죄수 중 한 명은 6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마 알렉산드르 푸슈킨입니다. 그는 체스판의 모든 칸을 채울 만큼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폴라아울 감옥의 죄수들은 독방이나 2인실에 수감되며 밤 10시 소등 전까지 침대에 눕거나 앉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루 90분 동안만 콘크리트 벽과 철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산책할 수 있으며 공동 식사나 단체 활동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족을 만날 수 있지만 복잡한 등록 절차와 혹독한 여정 때문에 만남은 매우 짧습니다. 폴라아울 감옥에서는 성공적인 탈출 시도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3겹의 철문으로 강화된 간방, 5겹의 철조망, 그리고 카프카스 셰퍼드 견해 순찰이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2011년 알렉산드르 엘리스트라토프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카프카스 셰퍼드 견해에 의해 저지되었고 독방에 수감된 후 몇 달 뒤 사망했습니다. 이후 탈출 시도는 없었습니다. 부티르카 감옥은 모스크바 중심부에 위치한 시설로 17세기부터 존재했으며 현재 건물은 1879년 예카테리나 대제 시대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감옥의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과밀입니다. 25명의 옹간방에 약 100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과밀한 환경과 공유되는 주사 바늘로 인해 결핵과 에이즈 같은 질병이 빠르게 전파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건강한 죄수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는 마치 감옥 당국이 의도적으로 질병 확산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죄수들이 단순한 감염으로 사망합니다. 부티르카는 질병의 온상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당연합니다. 제2번 교정 식민지로 알려진 화이트스완 감옥은 러시아의 7개 초고보안 감옥 중 하나입니다. 페름 지방에 위치하며 1938년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을 위한 시설로 시작되었습니다. 화이트스완이라는 이름은 감옥의 하얀 외관과 죄수들이 구부러진 자세로 이동하는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감옥의 가장 충격적인 특징은 극단적 고립입니다. 죄수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라디오, TV 시청, 심지어 방문객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죄수들은 감옥에 들어서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이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감옥은 현장 심리학자들을 고용하여 죄수들의 정신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많은 죄수들은 결국 기억 상실과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됩니다. 블랙돌핀 감옥은 러시아에서 가장 두려운 교정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1745년에 건설된 이 감옥은 입구의 블랙돌핀 조각상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곳에는 정신 이상자, 테러리스트, 아동 범죄자, 식인범 등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은 더 큰 간방 안에 위치한 독립된 간방에 수감되어 24시간 감시를 받습니다. 2명의 죄수가 4.7제곱미터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이 공간은 일반 화장실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죄수들은 소등 전까지 서 있어야 하며 앉거나 눕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루 4번 수프와 빵으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식단을 제공받습니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것만 허용되며 오락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90분 동안 경비원의 감시하에 동굴 안에서 걷는 것이 유일한 운동입니다. 간방 이동 시 죄수들은 항상 눈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감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블랙돌핀 감옥에는 약 700명의 죄수가 수감되어 있으며 900명의 경비원이 감시합니다. 즉, 한 명의 죄수당 1명 이상의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블랙돌핀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44명을 성폭행하고 5명의 아이들을 살해한 범죄자가 이곳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니콜라예프는 시신을 저지른 죄수로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먹었습니다. 그는 남은 시신 부위를 캥거루 고기로 속여 지역 시장에서 판매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슈키는 다른 교도소에서 룸메이트를 살해하고 시신의 일부를 먹은 후 이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블랙돌핀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약 70%는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다중살인범입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들로 대부분 평생을 이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처음 몇 주 동안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블랙돌핀 감옥의 환경은 죄수들에게 심오한 정신적 영향을 미칩니다. 수감자들은 몇 달 만에 자신의 과거 행동에 깊은 후회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자아가 점차 소멸됩니다. 죄수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단지 수인번호로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25년을 복역한 한 죄수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와 그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의 실수로 인해 영원히 이곳에 묶여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블랙돌핀의 가혹한 환경은 많은 죄수들에게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회와 감정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블랙돌핀 감옥의 죄수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한 번 이 감옥에 갇히면 석방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 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탈출을 꿈꿉니다. 그 다음엔 죽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법을 배웁니다. 러시아의 초고보한 감옥들은 인간 타락의 깊이와 형벌의 극단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시설들은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수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통제되지 않은 범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주는 어두운 상징입니다. 죄수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묶여 영원히 자신만의 속죄를 감옥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이런 러시아 감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형벌 시스템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심층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